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우스 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마트라선 최북단에 있는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도부터 아체를 드나들기 시작해서 실제로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기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2016년까지 실제로 거의 6년에서 7년에 이르는 세월을 아체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서 보냈으니 이 인도네시아 아체 이야기는 단순히 이래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계속 해 나가 보려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체주의 주도 반다 아체 시에 있는 베이툴 라흐만 사원입니다. 새롭게 지금 개조를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3대 규모의 사원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시아의 중동으로 불릴 만큼 초강성 이슬람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살 때는 우리가 흔히 즐길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족들과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까운 페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돌아와서 우린 영화 보러 외국 간다 그러면 무슨 재벌이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극장이 없습니다. 껌껌한데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강력한 샤리아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체에 대한 개요를 오늘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체주 지도를 보시면 길쭉한 수마트라천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도마뱀 얼굴같이 생겼지요. 그리고 중간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메단에 있는 그 토바 호수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름이 45k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가요 종족이라 부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요 아라비카 커피, 전 세계 커피에서 1등 했다는 그 커피의 원산지가 바로 저 중심지 아체 가요 종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자연을 전부 수탈해 갔으니까 1976년에 그라칸 아체 무르데카 자유아체 운동이라는 독립운동 그 단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반물이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래서 76년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과 그리고 전쟁이죠. 내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지어 하루 1000명 이상까지 죽었던 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기자들도 거기 취재하러 갔다가 며칠 만에 쫓겨나고, 그리고 저도 자카르타 살 때 아체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대더라, 몇 명이 다쳤대더라, 무슨 큰 분쟁이 있었대더라 하는 얘기만 들릴 뿐 언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티모르도 독립하기 전이었는데 티모르는 독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넓은 평야입니다. 넓은 평야에 있으니까 반군들이 도저히 숨을 데가 없죠. 하지만 아체는 완전 정글이고 산속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오래 이어졌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강력한 2004년 쓰나미를 내려보내서 마치 군인들하고 독립군하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다가 쓰나미가 닥친 2004년 12월 25일 이후에 서로 울면서 손에 잡았던 무기들을 버리고, 왜냐하면 군인들은 군인들의 가족들이 다 쓰나미에 희생되었고 독립군들은 독립군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쓰나미에 희생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전쟁을 말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그만할 테니 우리에게 자치권을 보호해달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아서 인도네시아 다른 주와는 다르게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매력 때문에 제가 어린 아이들을 끌고 여기에 2009년도 정착하러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은 가장 큰 파푸아 섬은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르네오 칼리만탄 섬, 신수도가 이쪽으로 이사 가죠. 그리고 그 옆에 슬라웨시, 그리고 그 밑에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그 위쪽에 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수마트라 섬은 바로 옆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위치해 있죠. 수도는 반다 아체, 그리고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360년 식민지배를 받을 때 이 지역은 난그로 아찌에 다르살람 이런 왕조는 60년밖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투적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꽉 잡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물러가고 인도네시아가 독립했을 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네 왕국이 자기네가 이렇게 우습게 봤던 가난한 자카르타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의 많은 자연들, 특히 석유나 가스 자원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수탈해 가니 독립운동이 시작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전쟁이 일어나던 날 2004년도 12월 25일 날 아시아를 덮쳤던 거대한 쓰나미가 이 수마트라를 덮쳤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파괴는 창조를 부른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로 아치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전 세계 수많은 데서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도 아치를 재건하기 위한 많은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군에 대한 역사는 끝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독립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 재건 프로젝트에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가난한데 여기 아체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 자금으로 친일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 여기 말로 하면 친자카르타파, 친인도네시아파 주지사 후보나 부지사 후보를 몰아내버리고 독립군 출신, 우리나라 치면 김구하고 윤봉길 또는 안중근 의사 팀으로 된 주지사, 부지사 팀을 내세워서 결국 정권을 쟁취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체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보다 비록 못 살지만 역사 하나만큼은 우리나라보다 더 제대로 산 것 같다. 존경스럽다. 실제로 존경스럽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우리나라보다 GNP도 낮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진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쓰나미 이후에 8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와 제3국인 핀란드에서 서명을 하는 거죠. 헬싱키 협약입니다. 이러면서 아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체를 대표하는 사람, 오른쪽에 안경 낀 사람인데 저분이 지금 독립 지도자 라자 왈리, 실제로 아체주에는 주정부 관사가 있고 라자 왈리 그리고 독립군 지도사 궁이 따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적자카르타에도 대통령궁이 따로 있고 주지사궁이 따로 있고 왕궁이 따로 있듯이 아체주에도 주지사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독립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라자왈리 왕궁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생산 수익의 70%를 20%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혜택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수탈해 나가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 외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을 이양받은 헬싱키 협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체에 이렇게 많은 군들이 있습니다. 시까지 포함해서 한 23개의 군과 시가 있습니다. 이 크기 자체로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4, 거의 우리나라 남한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시뮬레 섬, 좌측 하단에 시뮬레 섬이 보이죠.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바닷가재는 전부 이 시뮬레 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뮬레 섬에서 나오는 바닷가재로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번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어선을 폭파시킨다는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로 이 시뮬레의 바닷가재로 돈을 벌어서 장관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각 군마다 특이한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면은 사방이라는 특별 자유구역, 인도네시아 바탐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해양수산 자원이 많이 나오는 곳, 그리고 임업이 발달된 곳, 그리고 석유와 가스의 중심지인 북부 아체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은 농사와 어업,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죠. 특히 철광석, 구리, 텅스텐 이런 자원들은 아직도 많은 미개발 지역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철광석을 좀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포스코에 납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포스코는 굉장히 많은 양을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에 계약을 하므로 포스코 제철소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호주에 큰 제철소를 투자해서 자체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수급을 합니다. 자, 아체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석유입니다. 이 석유 전 지구의 매장량 중 0.5%가 아체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 엉뚱한 데서 돈을 다 날리지 말고 여기 와서 아마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탐사했으면 큰 결과가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어디 가겠습니까? 가스가 어디 가겠습니까? 특히 아체 같은 경우는 가스 광구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인도네시아 34개 주에 한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가스 광구가 있어 그러는데, 여기 아체 북부하고 동부 지역은 한 지역에 100개, 200개씩 있습니다. 아예 레벨이 틀려버리는 그런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자원 분포도를 보면은 여기는 금이 있고, 저기는 주석이 있고, 여기는 니켈이 있고, 여기는 보크사이트가 있고, 여기는 석탄이 있고. 참고로 석탄은 칼로리가 너무 낮아서 인도네시아 석탄 중에서 아체 석탄은 좀 쳐주지 않습니다. 아체는 철광석, 구리,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금들을 많이 반출합니다. 제가 잘 아는 철광석 하는 중국인들 사업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철광석을 제출한다는데 노란 철광석을 보내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란 철광석이 어디 있습니까? 철광석을 캐는 척 하면서 상당량의 금과 우라늄이 포함된 원석을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의 터치와 손길이 아무래도 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비합법적으로 금을 채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 중에서도 이게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옐로우핀, 블루핀 다 있으며, 참치는 커터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잡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커터만 확보한다면 이 주변에 모든 수산자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참치하고 바닷가재입니다. 자, 그리고 수마트라는 총 이끌어가는 고압전류, 인도네시아 전력청은 PLN이라 그럽니다. 이 수마트라에 대한 그 전력 수급 계획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하나씩 마무리 지어가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쪽에는 가스가 많이 나니까 가스 발전소하고, 그리고 물이 많이 넘고 높은 산악지대가 있으니까 소수력 발전소, 그리고 대수력 발전소. 그래서 가스와 수력 발전소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에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이 아체를 반드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중에서 도로. 제가 아체 살 때 아체하고 메단, 우리나라 치면 경부고속도로죠. 반대 아체시에서 메단시까지 한 56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보다 약간 긴 거리인데, 이게 만약 이어진다면은 아체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마트라 전 구간이, 국가 구간이 한 2,700km 정도 되는데, 이 560km를 먼저 좀 개발시켜 주십시오 하는 작업을 예전에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마트라 이 고속도로 개발선에서 아체는 한참 후순위에 밀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 건설을 허가해 준다면은 그 560km의 그 고속도로를 미리 당길 수 있다. 왜냐하면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체주가 원한다면 중앙정부는 어떤 보증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놀고 있는 건설, 기술, 자재, 인력, 전 수마트라 2,700km 중에 한 반만 우리나라가 작업해도 좋지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설 팀들이 이 수마트라 하나만 장악해도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에 터널이 한 300여 개 필요할 텐데, 터널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마트라 하리마우들, 호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터널이 대안입니다. 이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기술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아체주 소개를 끝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체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아체 특별무역지대, 바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방,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인도네시아는 사방에서 메라케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방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